72년의 희생, 그리고 진짜 인생의 시작. 25에 결혼해서 35에 홀어머니가 된 박정희. 그녀에게 주어진 것은 두 아이와 끝없는 책임감 뿐이었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보낸 40년. 새벽 5시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하루. 아이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위해 주말에도 일하고, 밤에는 부업으로 봉투를 접으며 버텨낸 세월들. 은퇴 후에도 쉼은 없었습니다. 딸의 부탁으로 들어간 딸 집에서 또다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맡으며 가족을 뒷바라지했습니다. 내가 조금 고생하면 가족이 편하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온 72년.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들은 가족들의 대화는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장모님 계셔서 좋긴 한데 저희 둘만의 공간이 없어요. 평생 희생한 자신이 가족에게는 고마운 존재가 아니라 그저 불편한 짐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 독감으로 쓰러져도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외로움 속에서 박정희는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그 순간 72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이어온 끈이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야 할 시간. 통영 바닷가의 작은 집으로 떠난 박정희가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 텃밭에서 자라는 새싹들,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달라고 조르는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 72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겠니? 모든 시니어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따뜻하고 용기 있는 이야기입니다. 72세에 시작된 진짜 인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박정희는 저절로 눈을 떴다. 50년 가까이 반복해온 습관이었다. 무릎에서 나는 뚝뚝 소리를 들으며 몸을 일으켰다. 거울 속 흰머리 성성한 자신을 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또 하루가 시작이구나. 25에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고 35에 남편을 잃었다. 그 뒤로는 오직 유진이와 성민이를 위해서만 살았다. 학교 급식실에서 보낸 40년. 매일 수백 명의 아이들이 먹을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다. 엄마, 나 학원비 더 필요해. 엄마, 친구들 다 과외받는데. 아이들이 무언가를 요구할 때마다 정희는 통장을 뒤지고 또 뒤졌다. 본업 외에 밤늦게 봉투 접기 일을 하고 주말에는 식당 설거지까지 했다. 손은 세제와 뜨거운 물로 거칠어졌고 허리는 무거운 솥을 나르느라 굽어졌다. 그래도 견딜만 했다.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하고 결혼할 때까지는 은퇴를 앞두고 동료들이 이제 정희 씨 인생이야. 좀 쉬어라고 말했을 때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정말 내 인생이 시작될까? 그런데 막상 은퇴하자마자 딸이 말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와서 지내세요. 아이 돌봐주시고 집안일도 도와주시면 저희 편하겠어요. 정희는 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혼자 지내는 게 외로웠고 손주를 돌보는 일도 나름 보람 있을 것 같았다. 딸 집에서 또다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 아침 밥상을 차리고 손주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빨래와 청소를 하고 저녁 반찬을 준비했다. 내가 조금 고생하면 가족이 편하잖아. 스스로에게 늘 말했다.
하지만 가끔 밤중에 잠 못 이룰 때면 이상한 공허함이 밀려왔다. 72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해본 적이 없었다. 모든 결정은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으며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나는 언제쯤 나를 위해 살아볼까? 마음 한켠에서 작은 물음이 자라나고 있었다. 하지만 정희는 그 생각을 재빨리 지워버렸다.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았다. 손주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준비해야 하고 저녁에는 온 가족이 좋아할 반찬을 만들어야 했다. 내일도 새벽 5시에는 일어나 하루를 시작해야 했다. 딸 집으로 온 지 1년이 지났다. 처음엔 모든 게 좋았다. 엄마 덕분에 아침 준비가 편해졌어요. 라며 유진이 고마워했고 사위 민수도 장모님 손맛이 최고예요. 라며 웃어주었다. 정희는 그런 말들의 보람을 느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손주 준혁이의 아침을 차려주고 학교에 데려다주는 일이 힘들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감사 인사는 점점 줄어들고 정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 유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엄마, 준혁이 밥 챙겨주세요. 라고 말한 채 세수도 하지 않고 화장실로 사라졌다. 민수는 퇴근 후 소파에서 핸드폰만 보며 집안일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할머니, 오늘 반찬 맛없어요. 11살 준혁이조차 정희의 정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친구네는 엄마가 피자 시켜줘요. 우리 집은 왜 맨날 집밥이에요? 그런 말들이 쌓여가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다. 정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나는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점점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깨달았다. 여보,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민수의 목소리였다. 장모님 계셔서 좋긴 한데 저희 둘만의 공간이 없어요. 집에 와도 편히 쉴 수가 없다고요. 정희의 손이 멈췄다. 설거지하던 그릇을 조용히 놓고 귀를 기울였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엄마는 좋은 분이지만 우리도 이제 독립적인 생활이 필요해요. 신혼 때처럼 둘이서만의 시간도 가져야 하고. 맞아요. 그리고 준혁이도 할머니한테만 의존하는 게 교육상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정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평생 희생한 자신이 가족들에게는 고마운 존재가 아니라 그저 불편한 짐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1년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 집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그들에게는 방해되는 존재였던 것이다. 장모님이 있으면 우리가 부부싸움도 마음대로 못해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까요. 뭔가 항상 눈치를 봐야 하잖아요. 정희는 더 이상 듣기 힘들어 설거지를 마저 마쳤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돌이켜봤다. 언제부터 고마움이 당연함으로 바뀌었을까? 자신은 여전히 가족을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족들은 자신을 원하지 않고 있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정희에게 독감이 찾아왔다. 아침에 일어나니 온몸이 쑤시고 열이 펄펄 끓었다. 체온계를 재어보니 38도가 넘었다. 평소 같으면 참고 넘어갔을 텐데 이번엔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어지럼증 때문에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다. 유진아, 엄마가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간신히 딸을 불러 말했다. 아, 그래요?
저 지각할 것 같아서요.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유진은 서둘러 옷을 입으며 대답했다. 준혁이 아침은 간단히 시리얼로 주세요. 정희는 휘청거리는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했다. 우유를 따르다가 손이 떨려 조금 흘렸다. 할머니, 왜 이렇게 늦어요? 학교 늦겠어요. 준혁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재촉했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손주의 가방을 챙겨주고 현관까지 배웅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다. 열이 39도까지 올라갔지만 병원에 갈 힘도 없었다.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힘겨웠다. 몸도 아프지만 마음이 더 아팠다. 평소에는 온 가족의 든든한 뒷받침이었는데 정작 자신이 아플 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이 서글프기만 했다. 저녁 무렵 유진이 돌아왔다. 엄마, 많이 아프세요? 저녁은 어떻게 하죠? 첫 번째 질문은 형식적인 안부였고 두 번째 질문이 진짜 관심사였다. 배달 음식 시켜 먹어라. 정희는 힘없이 대답했다. 아, 네. 그럼 얼른 나으세요. 유진은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정희의 방에 들어오지 않았다. 밤늦게 민수가 들어왔다. 장모님 괜찮으세요? 그는 문 앞에서만 인사하고 거실로 가버렸다. 곧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가족들은 각자 일상을 보내며 정희가 아픈 것을 잊은 듯 행동했다. 아침에 준혁이는 할머니, 밥은요? 라고 물었고, 유진은 할머니 아픈데 왜 귀찮게 해? 라고 꾸짖긴 했지만 정작 대안은 내놓지 않았다. 사흘째 되던 날, 정희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다. 대기실에서 홀로 앉아 있으니 더욱 쓸쓸했다. 독감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다. 내가 없어지면 이 집은 불편해질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그동안 얼마나 착각하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가족들은 정희가 해주는 일들은 당연하게 여겼지만 정희라는 사람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다.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는 기능일 뿐 아프고 힘들고 외로운 한 명의 인간으로는 보지 않았다. 그날 밤 정희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72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온 끈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정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했지만 마음속은 달라져 있었다. 무언가가 확실히 끊어진 후로는 모든 게 기계적으로 느껴졌다.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해도 더 이상 보람이나 뿌듯함이 없었다. 어느 날 오후 정희는 방 서랍을 열었다. 구겨진 통장들과 도장, 그리고 은퇴할 때 받은 퇴직금 증서가 들어 있었다. 평생 한 푼 두 푼 모은 소중한 돈이었다. 언젠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 고이 모셔두었는데 이제 다른 용도로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은행에 가서 잔고를 확인했다. 퇴직금과 적금을 합치면 작은 집 하나 전세를 놓기에 충분했다. 50년 가까이 모은 돈이었다. 외식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옷 한 벌 사는 것도 아까워하며 모은 피와 땀의 결정체였다. 집으로 돌아와 정희는 컴퓨터를 켰다. 준혁이에게 몇 번 배운 인터넷 검색을 해봤다. 통영 전세, 바닷가 집 같은 단어들을 치며 집을 찾아봤다. 예전부터 바다를 보며 살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 시끄럽고 숨막히는 도시가 아닌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다.
며칠 후 정희는 통영으로 직접 내려갔다. 바다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단층집을 보러 갔다. 집은 낡았지만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 마당에는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공간도 있었다. 무엇보다 창문을 열면 바다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왔다. 여기로 하겠습니다. 정희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말했다. 계약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와서는 조용히 짐을 쌌다. 평생 모은 물건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옷가지 몇 벌, 낡은 사진첩, 그리고 몇 권의 책이 전부였다. 나머지는 모두 가족을 위한 것들이었다. 이삿날 전날 밤, 정희는 유진과 민수를 거실로 불렀다. 두 사람은 의아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다.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정희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무슨 일이세요, 엄마? 유진이 물었다. 내일 이사를 간다. 통영으로. 네, 갑자기 왜요? 민수가 당황하며 물었다. 너희 말이 맞다. 정희는 담담하게 말했다. 둘만의 공간을 가져라. 대신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그건 그냥 하는 소리였어요. 정말로 나가시라는 뜻이 아니었는데. 72년을 남을 위해 살았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시간이다. 정희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고마웠다. 유진은 울먹이며 엄마 미안해요 라고 말했지만 정희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 오히려 이상한 해방감이 들었다. 드디어 자신만의 선택을 하는 것 같았다. 통영 바닷가 집에 도착한 그날, 정희는 창문을 활짝 열었다. 파도 소리가 방 안 가득 밀려들었다. 짠 바다 내음과 함께 갈매기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평온한 기분은 처음이었다. 첫 주는 조용했다. 할 일이 없다는 게 낯설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익숙해져 있던 터라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어색했다. 그래도 점점 리듬을 찾아갔다. 아침에는 바닷가를 천천히 산책했다. 파도가 밀려오고 나가는 것을 보며 걸으면 마음이 차분해졌다. 새로 오신 분이지요? 어서 오세요. 동네 사람들은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다. 정희도 자연스럽게 웃으며 답했다. 언제부터인지 웃는 것도 어색했는데 이곳에서는 저절로 미소가 나왔다. 오후에는 집 뒤편 작은 마당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상추, 배추, 무 같은 간단한 채소 씨앗을 심었다. 흙을 만지며 씨를 뿌리는 일이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다. 며칠 후 파릇한 새싹이 올라올 때는 마치 기적을 본 것 같았다. 한 달쯤 지나자 동네 도서관에서 봉사활동 모집 공고를 봤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였다. 정희는 망설임 없이 신청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 목소리가 정말 좋아요. 다음엔 어떤 이야기 들려주세요.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말할 때면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 아이들은 정희를 진심으로 반겨주었다. 그녀가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고마워했다. 이웃 할머니들과도 친해졌다. 김술래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다. 외롭기보다는 자유로워요. 정희는 솔직하게 답했다. 평생 누군가를 돌보느라 바빴는데 이제야 저 자신과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정말 부러워요. 저도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유진은 일주일에 한두 번 안부 전화를 했다. 엄마, 잘 지내세요? 필요한 건 없어요.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정희도 딸에 대한 원망이 사라져 갔다. 유진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일 뿐이었다. 저녁이 되면 정희는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마셨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모습을 보며 하루를 정리했다. 평생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하루를 보낸 기분이었다. 72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다. 정희는 파도 소리에 귀 기울이며 속삭였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겠니?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내일 심을 꽃씨를 고르며 정희는 진짜 자신의 인생이 이제 시작된다는 걸 느꼈다.